평소에 리 장군을 존경하고 있었던 그랜트 장군은 매우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항복한 병사와 장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의 무기와 보급물자 등 군 장비와 군마들을 전리품으로서 몰수하지만 장교들이 소지한 휴대무기는 예외로 하는 한편 모든 장교와 병사들의 귀가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군의 병사와 장교들을 귀가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 장군이 항복하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남부연맹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리 장군이 항복을 해서 사실상 남북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의 병사와 장교들을 귀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복과 함께 무기를 들지 않고 이 연방의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서 포위 섬멸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이 아닌 이러한 항복 조건은 너무나도 관대한 항복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 장군의 군대는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리 장군의 부대는 식량의 보급이 차단돼서 당시 거의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리 장군은 자신을 따랐던 병사들을 위해서 병사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말을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 재산으로 편성된 북군과는 달리 남군의 군마는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랜트 장군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당시 전쟁터에서의 말은 현대전의 탱크와 같이 중요한 전략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의 병사들에게 말을 가지고 귀가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리 장군의 부하에 대한 사랑이 절실함을 느낀 그랜트 장군은 남군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대해서 리 장군은 깊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식량 보급이 차단되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남부의 병사들을 위해서 3일치의 식량을 제공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담을 마친 리 장군이 돌아가기 위해서 말에 오르게 되니까 그랜트 장군이 급히 나와서 리 장군을 향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북군의 장교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리 장군은 모자를 벗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그랜트 장군에 비해서 리 장군은 15살이 위였습니다.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랜트 장군에게는 리 장군이 한참 선배였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전쟁에 같이 참전했던 전우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전쟁은 1846년에 시작해서 1848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이었는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텍사스에 병합을 두고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겨서 텍사스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죠. 당시 핵심 장교였던 리 장군과는 달리 그랜트 장군은 대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은 리 장군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은 리 장군은 그랜트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랜트는 당시는 거의 무명이었죠. 그리고 그랜트는 원래 전투를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책 읽고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맞지 않는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런 인물이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